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의 데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CU 페이즈 4의 중심 소재인 멀티버스의 세계를 시원하게 열어제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진짜 부재인 광기, 곧 매드니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리뷰하려 합니다. 갑작스레 꿈에서 깨어난 닥터 스트레인지. 그는 멀티버스를 암시하는 듯한 꿈의 내용을 걱정하면서도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크리스틴 팔머의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끝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은 크리스틴과의 관계를 곱씹던 중 그의 생명체가 급습하자 원과 함께 전투를 벌인 그는 전투 도중 꿈에 등장했던 소녀 아메리카 차베즈를 만나죠. 그녀로부터 멀티버스가 실제하며 멀티버스를 넘나들 수 있는 아메리카의 능력을 뺏는 존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과거의 전우이자 마법에 통달한 또 다른 히어로 완다 막시모프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스칼렛 위치로 각성한 완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유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완다로부터 아메리카를 지키기 위해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2016년에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으로 멀티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 개봉하는 첫 MCU 영화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닥터 스트레인지 2를 기대하는 시선과 분위기는 특히 멀티버스에 집중되어 있었죠. 실제로 개봉 전 수많은 팬들은 노웨이 홈이 그랬듯이 이번 작품도 특급 카메오를 선보일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은 멀티버스의 방점이 찍힌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칼렛 위치의 추적을 피해 아메리카 차베즈를 보호한다 라는 핵심 플롯에 충실하죠. 즉, 이 작품 속 멀티버스는 그저 공간적 배경이고 카메오는 말 그대로 카메오에 불과하며 단지 멀티버스로 오가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야기가 펼쳐질 뿐입니다. 그 대신 닥터 스트레인지 2는 부재인 멀티버스에 붙은 대혼돈, 정확히 말하면 광기, 매드니스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광기를 마주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화 속 그 광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나 스칼렛 위치입니다. 자신이 만든 환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마법으로 만들었던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던 완다 막시모프. 그녀는 자신의 환상이 파괴되고 연인이었던 비전에 이어 그 아이들마저 잃습니다. 이후 어둠의 마법사인 다크홀드에 타락한 그녀는 쌍둥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려는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우주의 쌍둥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가정을 완성하는 꿈을 꾸고 이를 위해 멀티버스를 오가는 능력을 지닌 아메리카 차베즈를 사로잡아 그녀의 힘을 빼앗으려 드는 것이죠. 이는 세계와 우주의 수호자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위협이며 따라서 스칼렛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주해야 할 위협적인 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직면한 광기는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도 있죠. 이를 잘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꿈입니다. 흔히 꿈은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깨어있는 동안 자아나 의식이 미처 깨닫거나 의식하지 못한 경험이나 불안감,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무의식이 형성하는 것이 꿈이죠. 영화는 이러한 꿈의 특성을 멀티버스와 결부시킵니다. 영화에서의 꿈은 멀티버스 속 자신을 볼 수 있는 통로죠. 따라서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자신을 만나는 것은 결국 본인 내면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멀티버스를 돌아다니며 다른 여러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는 여행은 닥터 스트레인지 본인이 애써 누르고 억압하고 있던 무의식에 속한 본인 모습을 만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멀티버스 여정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세계에서 그가 잊으려던 크리스틴과의 추억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에게 내재되어 있던 광기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결과물인 멀티버스의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데이를 위해 희생을 정당화하고 옳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하며 사랑하는 이를 차지하려고 세계를 파괴하는 스트레인지를 마주하죠. 당장 크리스틴의 결혼식에 참석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과 대사를 보면 다른 우주 속 본인이 될 가능성이 은연중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의 멀티버스 모험은 완다의 광기를 마주하는 여정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의 광기를 대면하고 그 광기가 자신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중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완다가 더 능동적으로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녀의 광기는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이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의 것은 아직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습만 다를 뿐 결국 공통적으로 광기를 품고 있는 두 주역의 초반부 대화에 유달리 이성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 역시 사뭇 의미심장합니다. 이에 더해 멀티버스는 두 광기가 해소되는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멀티버스는 단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이죠. 거울을 보는 행위는 거울에 반사된 나의 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거울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거울을 보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외관이나 정체성을 제거하고 반성할 기회를 잡는 일이죠.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상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좌우가 바뀌어 있으며 거울의 표면에 따라서 형태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나는 거울 안에서 자신의 모습과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은 또 다른 주체를 만납니다. 이때 나에게 그 주체는 하나의 대상이고 그 주체의 입장에서도 나는 하나의 대상이죠. 그렇게 나는 거울 속 자신을 통해 타인을 만나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의 설치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이 거울을 두고 평행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게는 멀티버스가 바로 그 거울입니다. 다른 세계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본인이 내재한 광기의 위험성을 깨달은 그는 그들이 먼저 간 길을 따르면서도 또 다르게 걷습니다. 전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는 대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희생을 감수하거나 금지된 규칙을 깨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1편에서 그는 금지된 타임스톤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는 더 큰 계획을 위해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내주며 많은 이들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멀티버스라는 거울을 통해 다른 세계의 스트레인지가 대의를 위한 희생을 택하거나 어둠의 마법에 기댔는데도 실패하는 모습을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목격한 스트레인지는 이전과 다릅니다. 독선적인 성격을 잠재우고 다른 이들을 믿으며 좋은 결과는 물론 옳은 과정도 같이 추구하죠.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독단이라는 광기가 나왔던 죄책감과 그로 인한 행복의 부재로부터 탈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기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소서러 슈프림인 웡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은 유머스러운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가 드러나지 않은 광기를 통제하며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멀티버스를 건너오는 완다의 공포스러운 추격전에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완다는 닥터 스트레인지 외에 작중 꿈에서 멀티버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그러므로 그녀에게도 멀티버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이자 동시에 거울입니다. 즉, 그녀의 여정은 단지 아메리카 차베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스칼렛 위치라는 정체성 밑에 가려진 나머지 더 이상 현실의 자기 모습이 아닌 완다의 의식을 깊은 내면에서 끌어올리는 여정인 것이죠. 초반부와 후반부의 완다가 처한 상황을 대조하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카마르 타즈에 진입하려던 완다는 닥터 스트레인지에 의해 미러 디멘션에 갇힙니다. 그는 완다를 수많은 거울로 가득한 방에 가두어 놓으면서 그녀로 하여금 스칼렛 위치가 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려 합니다만 이는 효과를 보지 못하죠. 반면 후반부의 스칼렛 위치는 멀티버스의 완다를 마주봅니다. 멀티버스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타락해버린 현재의 모습을 깨닫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른 우주에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요. 이는 완다가 사용하는 다크홀드의 대척점에 있는 비샨티의 책이 맥거핀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완다의 대립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각자 품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직시하고 수용하고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례로 다른 우주의 자신에게 빙의하는 흑마법 드림 워킹을 시전한다는 점에서 둘은 다를 게 없지만 그보다는 마법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의 부제를 광기의 멀티버스가 아니라 대혼돈의 멀티버스로 번역한 선택은 아쉬움이 큽니다. 캐릭터의 서사에 집중한 의도와 멀티버스라는 소재에 숨겨진 의미를 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광기로 가득 찬 내면을 여행하는 통로이자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인 멀티버스. 다만 멀티버스의 활용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우선 완다의 광기를 강조시킨 결과 자칫 올드할 수 있는 샘 레이미 감독 특유의 호러 영화적 요소가 MCU에 잘 녹아든 것은 장점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일행을 쫓는 터널 장면이나
프로페서 X와의 전투에서 다수의 점프 스퀘어를 동원해 완다의 집착이나 광기를 살려내는 것이 대표적이죠. 스칼렛 위치의 압도적인 힘을 잘 묘사한 이 장면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힘에 파멸되는 공포감인 코스믹 호러를 부각하는데, 이 대목이 MCU의 클리셰를 비틀면서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간 MCU의 빌런들은 제모 남작이나 미스테리오, 알렉산더 피어스와 같은 반전형 빌런인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광기로 가득한 완다는 초반부터 빌런으로 등장해 영화의 분위기를 장악해버립니다. 다만 이는 멀티버스와 관련된 인물들의 서사가 평면적이라는 문제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작중 멀티버스가 본질적으로 수단과 배경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아메리카만 해도 그녀의 과거사가 잠시 모습을 비추지만 그녀의 역할은 두 주연의 내면을 살피는 멀티버스를 여는데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묘사되며 본격적인 서사는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주의 히어로들 역시 같은 이유로 등장할 때 임팩트에 비해 초라하게 퇴장하기를 반복합니다. 노웨이 홈과 달리 본작에서는 일루미나티가 단순한 일회성 팬서비스로 낭비되는 듯한 인상이 강한 것이죠. 또 멀티버스 속 인물들을 가볍게 소비하는 것은 그간 영웅의 죽음과 희생의 가치를 중시했던 MCU의 접근법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광기의 멀티버스만으로 호러 영화와 MCU의 간격을 메운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러물 클리셰대로 안일하게 방심한 인물들이 단숨에 죽는 전개가 남발되거나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우연적 요소가 적지 않은 것은 미흡한 봉합의 또 다른 증거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멀티버스라는 소재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장점과는 별개로 단독 영화로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액션이 대표적이죠. 닥터 스트레인지를 상징하는 액션이라면 미러 디멘션을 활용한 화려하고 기하학적인 공간 왜곡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출이 완다를 상대할 때를 제외하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블은 토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의 성장을 위해 지각기 묘인이르, 슈트, 방패를 제거한 전적이 있죠. 다만 이후 더 강력한 능력이나 무기를 획득해 히어로 영화다운 액션을 보여준 새 히어로와 달리 닥터 스트레인지에게서는 그런 외적인 변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미러 디멘션을 활용한 연출이 주제와 메시지를 잘 살려낸 것과 무관하게 히어로 영화로서 실망스러운 이유입니다. 또한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와 완다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을 고려하면 디즈니 플러스의 독점 드라마인 완다비전과의 연계가 매우 강해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도 지적될 만합니다. 완다의 성장과 변화를 깊게 다룬 완다비전의 내용을 모를 경우 2시간의 러닝타임은 물음표로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마블 영화가 마주할 문제이기에 MC로서는 적잖은 과제를 떠안은 셈입니다. 결국 광기에 물든 두 히어로의 이야기에 철저히 초점을 맞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기대한 바에 따라 장단점과 만족도가 극단으로 갈릴 MCU 페이지 4의 또 다른 문제작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